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좀 이상한 일들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요 문재인이가 드디어 지지자들로부터도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이거 뭐 이미 얘기된 거 아니에요? 이런 무능한, 그렇죠? 또 무책임, 무능과 무책임이 겹치면은 가장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5년간 했으니까 쫓겨나는 거, 제가 항상 지론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 지금 국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다 모든 문제의 원천은 어디서 생겼느냐? 문재인의 무능한 정책, 그렇죠? 요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매일같이 열받는데, 이 판에 말이죠, 이럴 때 같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양심을 있다면, 그리고 최소한의 정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년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와라. 지금 이제 오늘이 24일이니까 내일 가네요. 요런 데 매달릴 게 아니라 5년 동안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망가뜨려놨지. 요거를 교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판국에요 바둑 얘기나 하고 앉아있어요. 바둑 얘기나. 이런 정말 무식한 문재인이. 그래서 지지자들마저도 지금이 당신 말이야 바둑 얘기할 때야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은 주권 재민의 원칙. 요것 때문에 국민들의 투표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는 우리 윤 대통령을 뽑아서 잘했지만, 그것도요, 조금 아쉬워요. 어떻게 이재명 같은 단군일의 최악질 범죄인하고 0.78% 밖에 차이 안 나게 이기게 했습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요, 우리 국민의힘, 여기에 압도적인 표를 한 200석 이상을 몰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목표하에 제가 불철주야 열심히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얘기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문재인의 뭐 한 형제지간 정도 되는 사람이 누구죠? 조국이에요. 조국이도 또 사고를 쳤어요. 뭐냐? 조국의 수제자가 누구냐면요, 금태섭이에요. 금태섭이가 전에 DK 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추천사를 누가 썼느냐? 이런 사람을 은사라고도 할 필요 없죠. 재수 없이 만난 거죠. 이 자기 법대 교수했던, 지도교수했던 조국이가 추천사를 써줬어요. 그 책 이름이 DK 눈이야. 그런데 지금 조국이가 갑자기 돈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돈 욕심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 DK 눈이 아니고 뒤에다가 물을 하나 더 붙여요. DK 눈물. 이래서 지금 금태섭 신당의 대변인이 열불이 나가지고 전면 폭로하고 났어요. 그래서 문재인의 조국,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사촌은 아니고 형제지간이라고 했는데, 형제지간도 이런 문제하고 형제지간 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정말 제대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비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갖고, 정말 이 사람들은요 제발 SNS 좀 안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SNS. 예, 열불이 나요. 열불이. 저도 열불이 나는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열불이 나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푸틴답다. 지금 푸틴이 난리가 났어요. 러시아가 뒤집어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 푸틴은 뭐죠? 암살 공작. 뭐 지금 이제 KGB는 없어졌어요. 뭐 편의상 제가 이제 KGB라고 말씀을 붙여놨는데, KGB가 워낙 무시무시한 정보기관이다 보니까 국내외적으로 KGB에 대한 이 비판이 아주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그 당시에 이제 KGB를 국내 정보기관, 그 다음에 해외 정보기관으로 나눠놨어요. 지금은 없지만 어쨌든 이 KGB로 상징되는 암살 공작을 푸틴이 지령내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래서요, 지금 프리고진, 여러분들 아시죠? 프리고진이 이제 푸틴 딱 쳐들어갔잖아요. 쳐들어가다가 목전에서 딱 이제 중단하고 벨라루스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후로도 벨라루스에 안 온 것 같은데, 뭐 온 것 같은데, 여러 설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벨라루스로 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오늘 일제히 외신에서 바로 이 프리고진이 죽었다. 어떻게 죽었느냐? 날아가는 항공기가 추락해가지고 떨어져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갑자기 말이에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야, 안 죽었어. 이 프리고진은 살아있어. 또 이러한 외신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 이 뉴스를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면서 제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봐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여러 좋은 의견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는데요. 문재인이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자, 그래서 참 그러니까요. 이게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는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 그런 대통령만 잘못 보면 나라가 망하느냐? 지난번 민주당에게 압도적 다수를 줘오니까 여러분들 4년 내내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문재인이가 떠났는데도 나라를 갖다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세력, 이게 바로 민주당 세력. 그 지휘자가 누구냐? 이재명. 이재명이는 4달 초면 끝난다. 이게 저 결론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 댓글 한번 보시면 저하고 아마도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구중궁궐에만 살아갖고 세상을 갖다가 계속 집값, 그럼 뭐 통계치까지 조작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선수는 아마도요,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할 문재인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무슨 얘기를 올렸느냐, 페북에. 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예. 제가 자료화면을 이렇게 좀 수시로 비교적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여러분들 이해에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 글쎄요, 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축하합니다. 신진서 아시죠? 아주 바둑 선수. 신진서 구단의 웅십의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 우승을 축하한다. 중국 선수와의 결승 3번기에서 2대0. 2번 모두 불계승으로 완성했다. 바둑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최고의 바둑 대회에서 우승해서 세계 바둑 1인자를 다시 한번 증명했고 한국 바둑의 위상을 드높인 쾌거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신진서 구단을 비롯한 선수단이 바둑 종목을 석권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둑 팬들과 함께 기원하며 응원한다. 내용 자체만 딱 떨어져 놓고 보면 좋은 얘기죠. 바둑이 이게 또 국위를 선양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K-밸류라고, 예, K-컬처, 넓은 의미의 컬처, 문화예술 부분에서 이게 바둑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K-밸류를 높여주는, 기여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조셉 나이 하버드 교수가 얘기한 대로 소프트 파워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말 자체만 딱 띄워놓고 보면 다 이렇게 방탄 치듯이 사방을 방탄 쳐놓고서 가운데다 요 글만 놓고 보면 좋은 얘기예요. 비판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를 방탄 쳐놓고 읽을 수 없잖아요. 지금 자, 후쿠시마 오염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문재인과 관련된 잼버리대 파행으로 이끌어갖고 난리가 나서 감사원, 그 다음에 검찰 수사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말이죠. 이 4대강은 이미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사 중에 있지만 4대강 문제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예,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엊그제 캠프 데이비드 협상, 역사적인 협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크고 작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이 최고의 나쁜 점이 뭡니까? 안보를 갖다가 완전히 시진핑하고 김정은이한테 상납한 거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이가 이렇게 망가뜨리는 안보 체계를 갖다가 원상 복귀시키는 일을 누가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단 1년 반 만에 딱 1년 반 3, 4개월 만에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가 바탕이 돼서 캠프 데이비드 협상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 정신, 그 다음에 공동선명, 그렇죠? 이 공약, 요거까지 전부 다 만들어져서 역사적 문서로 기록된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캠프 데이비드 협상에 관해서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후임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빠른 시간에 바로 잡아서 시진핑과 김정은에게는 강한 경고가 됨과 동시에 한국 안보를 높여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싹 무시해버려. 그러다가 겨우 바둑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지금 25일이니까 내일이잖아요. 내일 이제 양산에서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을 불러다가 반백이면서 이제 내년 판세 분석, 작전을 논의하잖아요. 문재인 문빠들한테 지금 메시지를 전환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데만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글에 대해서 지금 흥분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이런 이 비판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기에 문재인 문빠 하면 뭐 전부 난리가 나잖아요. 예. 지금 개딸들이 바로 문빠 영향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난리를 치고 있느냐? 지금 댓글들이요 쫙 올라가고 있답니다. 오염수 방류보다 중요한 소식을 모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참 평화롭고 한가한 방류보다 바둑이죠. 이거 창피한 걸 알아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창피한 거 알겠어요? 지나가는 삶은 소대가리에도 가만히 있는데 맑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죠. 그러면서 일본 핵 폐기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한마디를 원합니다. 이건 정말 적절치 못하네요. 참 한가해서 좋습니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핵 폐기물 오염수 방류된다는 날인데 너무 하시네요. 점점 실망입니다. 실패한 대통령님. 국민안전과 관련된 오염수 방류에는 입을 다물더니 바둑은 즐거운가요?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요? 국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바둑 얘기라뇨. 퇴임식 간 거, 평산 마을을 갔던 거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볼장 다 본 거죠. 예, 문재인이가. 이거 그래도 문재인이가 알아듣거나 최소한도 누굽니까? 탁현민이가 좀 이 말귀를 알아듣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냐? 아니올시답니다. 이게 쌓이고 쌓였어요. 이렇게 동문서답. 엉뚱한 거. 그러니까 바닷물이 흘러가면 바닷물을 타고 가야 이 목적지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바닷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 지금 지난 22일 날, 오늘이 이제 24일이고 22일 날은요. 철학 얘기를 해요. 갑자기. 예. 철학책은 관념적이고 따분할 것이라는 경계심이 있지만 그 예상에 빗나가서 기분 좋은 책이 있다. 철학서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요. 댓글에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한마디라도 좀 해봐요. 나라가 개판인데. 오염수 방류로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참 연구 대상이다. 혼자 세월 좋으시네. 이러한 비판의 글들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지난 13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국격과 긍지를 잃었고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되었는데 대외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어요. 요때 그래서 국민들한테 또 댓글로 세례를 받은 게 바로 문재인이에요. 왜? 전 국민이 잼버리가 파행으로 될 뻔하는 것은 얼마나 우려하고 비판했습니까? 유치의 책임자였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간신히 윤석열 대통령이 살려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국민의 몫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부끄러움은 문재인 지 몫이지 왜 국민 몫이에요. 국민을 지 멋대로 갖다 팔아먹는 이 문재인의 무능과 무식. 예? 사리분별력이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지난 13일 날 얻어맞고 22일 날 얻어맞고 오늘 24일 날 얻어맞았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 문재인을 보면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조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국이 책을 썼어요. 책. 자, 이 사람이 이제 그야말로 조국 여러 가지 호소인이 한두 개가 아니죠. 자, 책을 썼는데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제목이요. DK의 눈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국 지음 해서 대한민국의 이 맞선 조국의 호소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 문제는 뭐냐? DK의 눈물 이제 DK 눈물인데요. 이게요. 금태섭 변호사가 DK의 눈이라는 책을 썼어요. DK 눈. 그런데 이 책 제목을 도용했다. 그래서 지금 이 금태섭 신당 이 대변인이 전면 폭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책, 그렇죠? DK 눈이라는 책을 추천사까지 써준 사람이 조국이에요. 예. 자, 이런 추천사까지 썼으니까 이 금태섭이가 쓴 책이 DK 눈이라고 하는 것을 조국이가 그래도 명색이 서울법대 졸업하고 법대 교수인데 이거를 기억 못할 리는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책 제목을 싹 고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거잖아요. 조국 가족에 대한 단톡방. 여기 이제 장학금 타는 거. 예? 이 조한중 교수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 요게 고스란히 걸려 가지고 이게 이제 무죄를 아무리 주장하고 있지만은 검찰에서는 이게 결정적 유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러잖아도 이러한 이 단톡방 얘기 때문에 조국과 조민은 도망갈 수 없는 지금 이 딱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무죄 호소인 이거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그야말로 허망해하고 실망해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책 제목까지도 그대로 갖다가 악용을 하고 있다. 예. 이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지금 금태섭 신당의 대변인이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이거를 갖다가 도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곽대중 대변인이 말이죠. 조국 장관이 책을 내면서 금태섭 의원의 책 제목을 훔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조국 장관의 상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이거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이요 30일 출간된 예정이라고 하는데 책 제목 정할 때는요 저자가 직접 정하기도 하지만 출판사에서 출판사에 한 2개 딱 보내면서 그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DK 눈물이라는 딱 제목을 올린 거예요. 2008년도 그 책을 갖다가 그래서 이 곽 대변인은 제목이 비슷한 책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추천사까지 쓴 조국이 이 책을 갖다가 DK 눈미라고 쓴 것이 이게 과연 이해가 되냐 이렇게 직격을 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행태를 보면은 광고 모델로 출연한 제품이 있는데 자신이 회사를 차려갖고 이름이 아주 비슷한 제품을 팔아먹은 셈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 장사판에서 이런 사람은 정말 상도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정말 상도덕이 없다. 요것을 지금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금 이 뭐라고 그럴까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입장을 내놓고 저는요 책 출간 지금 30일 날 이 출간한다고 그러는데 이 출간을 저는 정지하라. 그래서 책 제목을 완전히 이제 바꿔라. 요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목소리가 좀 작다고 하는데 지금 괜찮은지 제가 마이크를 좀 너무 많이 떨어져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가까이 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셨나요? 지금 뭐 제가 이 세팅은요, 이 소리 세팅은 뭐 제대로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조국이가 입만 열면, 조국이가 SNS만 하면 꼭 사고가 터진다. 왜? 머릿속에 있는 DNA가 그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같고요. 이번에는요, 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제 이 화투 게임 하려고 하는 거냐?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직격을 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박광훈이가 말하자면 이제 이 회기 중에 있을 때 이재명의 영장을 치려고 한다. 이걸 가지고 이거는 꽃놀이패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박광훈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이 화투 게임 하자는 거냐? 요렇게 바로 맞빠졌어요. 그런데 이 화투 게임, 꽃놀이패, 여기에 대한 또 설전이 오늘 다시 또 이어졌습니다. 자, 왜냐면은요, 오늘 민주당의 이소영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요, 꽃놀이패는 화투가 아니다. 바둑정석에 나오는 거다. 요렇게 다시 또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주변에 다시 법무부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꽃놀이패는 패의 한 형태이지 민주당 말처럼 바둑의 정석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거 800만 바둑인 것 같으면 정말 이거 웃을 소리다. 요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말하자면 이 반박을 했다. 이게 이제 우리 언론에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발언의 이 초론 사정을 보면은요, 이런 이 해당 용어가 꽃놀이패라는 용어가 본인도 바둑 용어라는 걸 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요. 옛날에 이제 바둑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한 5급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이 바둑에서의 이 꽃놀이패 이 워딩을 갖다가 민주당 행태를 빗댄다? 이거 바둑한테 용맥이라는 것이죠. 이 바둑은 그보다는 훨씬 더 고급이라는 거죠. 민주당 행태보다. 그렇기 때문에 화투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화투 게임 하자는 것이냐? 요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화투는 굉장히 대중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둑은 화투보다는 조금 더 이 고급 게임으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고급 게임인 바둑이 아니고 조금 이제 이 일반 대중적 게임인 화투놀이에 불과한 거, 이런 뻔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요, 민주당한테는 이재명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이런 화투 게임 정도로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민주당의 시각을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지금 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연거푸 직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가 이 30일 날 또 출두를 못하겠다. 이래서 지금 정치권의 파장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일 출두 여부를 두고 이제 정치권에서요 계속해서 논란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계속 팔로우업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